안녕하세요. 오늘의 작은 뉴스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세상 이야기를 조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생존율 15%. 우리가 모르게 망가지는 침묵의 장기. 췌장. 건강검진 결과 정상입니다. 이 한마디에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1년 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췌장은 검사에 잘 안 잡히거든요. 위 뒤에 숨어서 초음파도 잘 안 보이고 아파도 증상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아픈 데도 없는걸?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췌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는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경고입니다. 오후 7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코를 자극하는 곱창 냄새, 길모퉁이 분식집에서 들려오는 떡볶이 볶는 소리, 편의점 진열대 위 삼각김밥과 컵라면. 당신의 배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고생했어. 회의 3개에 상사 눈치에 지하철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그렇게 당신은 곱창 한 접시를 주문합니다. 아니면 떡볶이에 튀김을 추가하죠. 집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삼각김밥을 집어듭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는 경보음입니다. 위 뒤편, 척추 바로 앞쪽에 숨어 있는 15cm 남짓한 장기 하나가 필사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췌장. 당신이 평생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는, 존재조차 잘 모르는 그 장기가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췌장은 목소리가 없거든요. 배부르다. 행복하다. 당신이 느끼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몰라도 되는 장기가 있다면 그게 진짜 안전한 장기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가장 위험한 장기일까요? 췌장은 후자입니다.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건 아파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췌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장기이길래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위험한 걸까요? 췌장은 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와 척추 사이, 몸의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이고 CT를 찍어도 다른 장기에 가려져서 놓치기 쉽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췌장은 2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즉, 췌장이 고장나면 당신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둘째, 소화효소 분비입니다. 우리가 먹은 고기,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들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몸은 굶주린 상태가 되죠. 정리하자면 췌장은 에너지 관리자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를 조절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분해하는 중앙 통제소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은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간이 아프면 피로가 오고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립니다. 신장이 문제면 소변이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췌장은 다릅니다. 췌장이 50%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80% 손상되어도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나 정도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은 예비 용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상 기능의 20%만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뇌도, 신경도, 당신 자신도 모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췌장은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췌장이 정말로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떤 숫자와 마주하게 될까요? 췌장암 5년 생존율 약 15%.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100명 중 85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폐암보다 낮고 간암과 비슷하며 거의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견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80%는 진단 당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암이 주변 혈관을 감싸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 겁니다. 등이 아프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중반, 건강검진 매년 정상, 술은 적당히, 담배는 안 피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등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엔 담낭염인 줄 알았죠. 그런데 CT를 찍어보니 췌장 머리 부분에 3cm 크기 종양. 이미 림프절 전이 상태였습니다. 왜 준작 몰랐을까요? 췌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요. 의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환자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췌장암을 침묵의 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자라고 늦게 질 때면 손 쓸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암이 특정 사람만 걸린다는 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안 마셔도 유전력이 없어도 걸립니다. 그냥 운이 나쁘면 걸립니다. 아니, 정말 운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췌장암의 약 30~40%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비만, 당뇨, 만성 췌장염, 그리고 그 뿌리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췌장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그 빚을 지기 시작한 걸까요?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은 4,000원. 칼로리는 약 600칼로리, 탄수화물 120g, 나트륨 1500mg, 당류 30g. 그냥 숫자입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숫자들이 당신의 췌장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침 속 아밀라아제가 녹말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를 거쳐 소장에 도달하면 포도당으로 급속히 전환됩니다. 그 순간 혈당이 치솟습니다. 정제된 쌀떡은 소화가 빠릅니다. 게다가 고추장 양념엔 설탕이 듬뿍 들어있죠. 이 조합은 혈당을 단시간에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췌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상모드 가동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총동원되어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평소보다 3배, 4배 많은 양을 분비하죠. 그래야 급등한 혈당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췌장도 젊고 건강하면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매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지칩니다. 베타세포는 과로합니다.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점차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걸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죠. 같은 양의 인슐린으론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췌장은 더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비유자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장은 매번 야근하는 직원입니다. 상사는 매일 떡볶이, 라면, 빵, 과자를 시킵니다. 그때마다 직원은 밤샘 작업을 합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업무량만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직원이 쓰러집니다. 당뇨병 진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최장이 지쳐가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떡볶이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라고 부르는 음식들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 약 300kcal, 컵라면 하나 약 500kcal, 곱창 한 접시 약 700kcal. 각각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밥에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800kcal. 여기에 단무지 몇 조각, 김치 몇 점 추가하면 나트륨은 3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저녁엔 곱창에 소주 한 병, 칼로리는 1200kcal를 넘어가고 지방은 50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총합 2500에서 3000kcal. 성인 남성 권장량이 약 2500kcal이니까 숫자상으로는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로리 총량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입니다. 김밥, 라면, 곱창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빠른 흡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라서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췌장은 매번 인슐린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둘째, 높은 지방 함량. 특히 곱창, 삼겹살, 치킨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은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고 췌장 주변에도 쌓입니다. 지방 조직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췌장을 자극합니다. 셋째, 과도한 나트륨. 나트륨은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상태가 아닙니다. 비만은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공족합니다. 췌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췌장 조직이 손상되고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이게 만성 췌장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곱창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야식을 먹고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주말마다 치킨에 맥주를 마신다면 당신은 지금 췌장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 술이 끼어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겠지. 회식 자리, 친구 만남, 혼술. 우리는 술을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에게 적당한 술이란 없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직접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혈액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합니다. 췌장세포는 이 독성에 노출되면서 손상됩니다. 특히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인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효소들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소들이 췌장 밖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췌장 안에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췌장이 스스로를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급성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에 걸리면 극심한 복통이 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급성 췌장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급성 췌장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췌장 조직이 섬유화되고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게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에 걸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췌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소화장애가 옵니다. 평생 소화제를 먹어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췌장염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약 13배 높입니다. 특히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방 안주 플러스 술. 곱창,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안주는 췌장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많은 양의 효소를 분비하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췌장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급성 췌장염 환자의 상당수가 어젯밤 고기에 소주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췌장이 한계치를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췌장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음은 아닙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췌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고 애매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1. 명치 통증. 명치, 즉 가슴과 배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묵직하게 아픕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위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화제를 먹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반복적으로 온다면 췌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호 2. 등으로 뻗치는 통증. 췌장은 위, 뒤, 척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 쪽으로 통증이 반사됩니다. 특히 왼쪽 등, 어깨뼈 밑쪽이 결리거나 아픕니다. 마치 담이 결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고 자세를 바꿔도 계속 아픕니다. 신호 3.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한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빠집니다. 신호 4. 기름진 음식이 갑자기 안 맞짐. 예전에는 곱창, 삼겹살을 잘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이 기름처럼 뜹니다. 이건 췌장이 지방분해 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5. 당뇨병 진단. 40대 이후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췌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췌장암의 약 40%는 당뇨병을 동반합니다. 이 신호들이 왔다면 췌장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모든 증상들이 췌장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위염일 수도 있고 담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 확인, 복부 CT, 초음파 내시경 등 해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췌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췌장을 살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 단 하나,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술을 줄이세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에 소주 한두 잔 수준으로 줄이세요.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기름진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은 췌장에 치명적입니다. 술자리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틀 연속 마시지 않기 규칙을 지키세요. 췌장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달고 짠 음식을 줄이세요. 떡볶이, 라면, 빵, 과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나트륨입니다. 대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세요. 현미밥, 달고기 가슴살, 두부, 생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췌장 부담을 줄입니다.
세 번째, 야식을 끊으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췌장도 쉬어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허기는 15분이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배부르기 전에 멈추세요. 배부르다는 느낌이 올 때는 이미 과식한 상태입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 천천히 먹고 80% 정도 찼다 싶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4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검사를 통해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당신이 사랑하던 식탁과 일상을 조용히 데려갑니다. 오늘 저녁, 당신 앞에 놓인 음식을 보세요. 그리고 젓가락을 드는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끼가 내 췌장에게 어떤 의미일까? 당신의 젓가락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